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미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추상화 그리기를 해볼 건데 하나부터 차근차근 선생님 이야기를 따라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추상화 이해하기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거를 토대로 추상화가 무언지, 추상화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배웠는데 그걸 토대로 우리가 작가가 되어서 추상화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물이 있는데 종이가 필요해요. 집에 있는 A4지 준비해주면 되고요. 연필이랑 지우개, 색연필이나 볼펜 등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는 등교를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돼요. 오늘의 그림은 완전한 완성작보다는 약간의 아이디어 스케치의 개념으로만 생각해 보면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상화 이해하기를 배웠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추상화를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추상화는 강의에서 그랬어요.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라는 우리 친구들이 요약을 했을 때 이 부분의 내용을 많이 적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추상적인 형태, 즉 비구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또 추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추상적 형태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조형 요소 배웠을 때 추상적인 형태, 구상적인 형태를 비교하는 과제가 있었죠.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써주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토대로 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해요. 추상화는 우리 미술의 언어인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형 요소가 뭐였죠? 그쵸? 점, 선, 면, 형색, 질감 이런 것들을 조형 요소라고 했고 조형 원리는 동세도 조형 원리에 포함되고 또 뭐가 있었죠? 리듬감, 율동감, 변화, 균형 이런 거를 조형 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또 단순화하여 표현되거나 표현 대상의 묘사를 점차 축소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어떠한 사물을 구상적 형태로 나타내지 않고 떠올리는 이미지를 그냥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의 때 들었을 텐데 꽃을 그렸을 때 꽃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꽃은 꽃잎이 있고 그 가운데 꽃 수술이 있어. 그것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현해도 우리가 봤을 때 이건 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장미꽃을 그렸을 때 사실적으로 그린 형태 조금씩 단순화하여 추상화되어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꽃이 빨간색이니까 색깔로만 표현되는 것들 또 추상화의 단계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점점 단순화하고 점점 생략해서 표현하는 게 추상화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린 추상화를 한번 소개시켜 줄게요. 선생님은 제목이 조금 길죠. 새 시작, 새싹, 새로움이에요. 자, 이런 단어들로 구성해 봤는데 새로움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의 색상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활동적이고 움트는 새싹을 표현하기 위해 역동적인 선으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눈 같은 것들,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단순화하여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호환 미로의 작품을 선생님이 재해석해서
다시 새로운 색상으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작품을 보고 조금 참고해서 그려도 오늘의 과제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완전히 창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양한 추상 작가의 작품을 보고 조금씩 변형해서 그려도 이번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걸 볼게요. 자, 추상화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막상 하려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리려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찝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 무언가를 그릴 때는 뭘 그려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머릿속은 복잡하고 뭐를 그려야 될지 정작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럴 때 구체화시키려면 주제를 친구랑 만난 거, 친구랑 놀았던 거, 친구랑 전화했었을 때 그때의 기분이나 그때의 감정들을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맛있는 밥을 보았을 때, 맛있는 밥을 먹었을 때 그때의 느낌, 그때 맛있는 식탁의 모습, 맛있는 음식이 놓여져 있는 그런 식탁의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TV에서 재밌는 거, 즐거운 영상을 보았을 때 그런 기쁨, 재밌음, 또한 가족이랑 함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여행들이 더 그립고 그때 너무 즐거웠다, 그러한 기분, 감정들을 표현을 자유롭게 해보아도 주제를 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 옆에다가 작은 종이를 놓고 끄적끄적거려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았을 때가 어떤 때였을까? 아니면 내가 슬펐었을 때가 어떤 때였을까? 아니면 내가 즐거웠었을 때가 어떤 때였을까라는 것들을 메모를 잠시 해보면서 주제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방법이에요. 주제를 일단 선정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가족여행이 생각이다 라고 해서 가족여행을 딱 주제로 했어요. 그러면 그 표현 방법을 미술의 조형 요소와 원리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형 요소와 원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잘 알 수 있겠죠. 색도 들어가고 점도 들어가고 선도 들어가요. 또한 기초적인 형태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움직임도, 동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연필과 볼펜 이런 것들로 끄적끄적 거려보는 거예요. 가족과의 여행이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러면 기차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그려보고, 기차가 움직이니까 기차의 선로 모양을 선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직사각형과 구불구불한 선을 함께 표현을 해주면서 이러한 추상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간단하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주제가 어렵다 그러면 음악을 듣고 음악을 토대로 드는 기분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이 추상화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이야기를 다 듣고 A4지를 꺼내서 연필로 한번 아이디어 스케치한 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양한 작품들을 예시를 한번 보고, 자, 몬드리안의 작품, 칸딘스키의 작품, 선생님이 좋아하는 호안 비로의 작품을 갖다 놨어요.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칸딘스키의 작품이에요. 이거는 원형으로 그리고 다양한 색으로 표현을 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1번이라고 써 있는 거는 호안 비로의 작품이에요. 다양한 선과 점, 색으로 아이들이 마치 그린 것 같은 느낌의 그림을 그렸어요. 자, 두 번째는 칸딘스키 작품으로 작가의 감정을 색으로 역동적인 그런 붓질로 표현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역시 호안미로의 작품이에요. 자, 네 번째는 잭슨 폴록의 작품인데
붓에 물감을 잔뜩 묻힌 상태에서도 가능하고요. 이 작가는 페인트통을 부어가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할 때는 물감이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선의 느낌을 강하게 표현을 해도 볼펜이나 색연필로 표현을 해도 이 작품과 비슷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몬드리안 호암미로의 작품이었어요. 자, 우리가 추상화 작품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직접 그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그린 거는 등교 후에 선생님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실제로 또 다양한 미술 재료를 이용해서 추상화 작품을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선생님께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여기에 써놓은 주제를 활용해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미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